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방치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항문외과 수술.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정말 치질 환자 중에서 5에서 10%만 수술 적응증 환자예요. 오히려 극적으로 치질은 너무 수술을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치질 치료 분명히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의 속마음 제강호 원장입니다. 좀 생소한 질환인 것 같아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비수술적인 치질치료, 왜 한방 치질치료인가라는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질환의 특징인가요? 한번 볼까요? 원인, 직립보행, 그리고 과도한 사용, 생활습관, 아니면 노화가 원인이 되고요. 초기 이제 약한 증상 가진 환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시간 경과에 따라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생활 습관, 자세, 과도한 사용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수술적 요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수술적 요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질환입니다. 자, 그 다음 전체 환자의 5에서 10% 정도가 수술적 치료 대상인 질환. 처음부터 우리 주제가 치질이라고 해가지고 치질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디스크 질환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요. 척추 질환, 디스크 질환과 치질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서 디스크 치료 많이 하시고 퇴행성 척추 질환, 만성 허리 통증을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치질을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치질과 척추질환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치질 치료 현황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33개 주요 수술 2017년 자료까지 보면은 백내장 수술이 제일 많죠. 실비보험 되면서 또 안과 쪽으로 백내장 수술을 참 많이 하셨고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의외로 치질 수술도 많습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일반 척추 수술, 디스크 수술보다 더 많네요. 모르셨던 사실이죠. 그 다음 뭐 제왕절개 수술도 흔하고요. 물론 이제 출산율이 많이 저조해져서 옛날보다는 보면 좀 덜하죠. 예전에는 17만 건에서 이제 15만 건으로 많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제왕절개 수술 많고 충수절제술, 맹장염 수술 맞죠? 맹장염 수술도 많고 이만큼 그런데 의외로 치질, 치핵 수술이 되게 많죠. 그만큼 수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 환자도 많아요. 입원 환자 보면 이만큼이나 입원을 많이 해요. 치질 때문에. 우리 근데 치질 때문에 입원하는 거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보통 치질 분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20, 30대 직장인들이 치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입원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수술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외래 환자는 적습니다. 뭔가 여기에 데이터를 보고 의문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 치질하면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의료 환경에서 좀 영향도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의료 환경 안에서 치질은 포괄숙과제라고 합니다. 포괄숙과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러 오면은 시술에 따라서 침을 맞았다, 아니면 약침을 맞았다, 아니면 양방 쪽에 가면 주사를 맞았다, 처방전을 맞았다에 따라서 치료비가 따로 설정되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질병은 그런 건데 국가적으로 몇 개 질환은 포괄숙과제를 적용합니다. 이 환자는 무조건 이 안에서만 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치질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치질 질환은 좀 특이하게 국내에서 포괄숙과제로 묶여 있어가지고 치질이면 수술한다 좀 많습니다. 근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치질을 꼭 이렇게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척추 수술도 전체 디스크 환자 중에서 5에서 10%만 수술을 해야 되는 정증 환자예요. 요즘엔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디스크 수술이 현저히 좀 적죠. 우리나라가 워낙 좀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의료 환경이 참 많이 발전되고 수술이 많이 발달된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의료 정책에서 디스크 수술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발전이 된 거고. 그런데 또 의문은 그러면서 디스크도 수술 안 해도 될 사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번에 어떤 연구에서는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배 가까이, 2.5배, 3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반대로 일본 인구보다 수술 건수가, 디스크 수술 건수가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디스크 수술 웬만하면 좀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치질도 이런 줄 몰랐죠. 정말 치질 환자 중에서 5에서 10%만 수술 적응증 환자예요. 뭐 우리 환자분들도 또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바쁘게 막 돌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의료 환경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합니다. 실제 외래 환자 그냥 병원 와서 그냥 입원 안 하고 치료 환자는 많이 적고요. 오히려 극적으로 치질은 너무 수술을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문제제기 이렇게 들어갔고요. 치질은 그러면 전 연령에 걸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분포되는지 봤습니다. 보면은 우리 10대 분들은 전체 수술의 4위가 치액 수술이네요. 뭐 물론 이제 편도 절제 요건 이제 10대 특징이죠. 아직 발달이 다 안 되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편도 절제 수술도 많이 좀 하고 20대 분들은 사실 아플 일이 40대 50대보다는 좀 적잖아요. 특징적이 좀 있죠. 20대는 제왕절개 수술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치액 수술이에요. 30대 마찬가지. 다른 거 뭐 아플 일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왕절개 수술 말고는 치액 수술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봐서 많기는 많죠. 치액 수술이요. 치질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질 치료는 무조건 수술이지만 지금 현재 수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치질 치료 분명히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방치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항문외과 수술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수술 가기 전에 환자분들 충분히 볼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면 수술 후유증이라든지 재발 확률 또 있어요.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약국 그냥 간단한 약이라든지 병원 수술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기 사이 어디를 우리 한방치료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